네, 잠시 후 11시에 홍명보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요르단 이라크전에 나설 선수들의 2기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10일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15일 이라크와는 홈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이번 2연전은 3차 예선 일정 가운데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가 허벅지 근육 이상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유전에 결장한 가운데 10월 A매치 명단에 발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시 후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이 부임한 이후 두 번째로 명단 발표를 하게 됩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이제 3, 4차전에 나설 선수의 명단을 발표하는 건데 1, 2차전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1승 1무를 거뒀고 지금 B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명단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 있었던 명단 발표와 비교해서 별다른 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표팀 운영의 특수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난달 명단과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대표팀의 운영이라는 것이 자주 소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속성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마 홍명보 감독이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변화를 주더라도 이제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전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선수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선수들이 특별히 부상이라든가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명단에 있어서는 아마 변화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 측면 때문에서라도 변화가 있더라도 소폭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난 명단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대표팀의 새 얼굴들이 들어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이제 황문기 선수 한 명뿐이긴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좀 들어갈 것 같으십니까? 그 새로운 얼굴을 계속 발탁해서 지금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대표팀의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선수들 그리고 대표팀 경험이 조금 부족한 이런 선수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표팀 경기에 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부임하는 과정도 그렇고 지난 이제 9월 달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매 경기 우리는 결승전처럼 월드컵 예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월드컵에 가서 잘 싸울 수 있는 팀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한 경기 한 경기가 우리는 악전고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두 경기를 봤을 때는 1차전, 2차전 사이에 선발 명단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대표팀이 운영이 되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가 그것도 쉽지 않아질 거고요. 예. 네, 지난 9월 달에는 젊은 선수들이 뭐 일부 발탁이 됐는데 아예 엔트리에서 배제가 됐던 것도 그런 이유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거든요. 실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결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대표팀 명단에 과연 손흥민 선수가 들 수 있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 오늘 명단 발표에는 손흥민 선수가 포함될 가능성은 크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정상적으로 10월 A매치 주간에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중에 있었던 카라바오의 유로파리그 경기 도중에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예,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도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을 요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분명히 대표팀 합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단 발표에는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마 진단 결과라든가 이런 게 뭐 추후에 밝혀질 가능성이 큰 만큼 10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정상적으로 합류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이 이제 강행군 때문이다. 이게 너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다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누적된 피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네, 워낙에 튼튼한 선수고 부상도 잘 안 당하는 선수라서 우리가 그동안 걱정 없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봐서 그렇지 손흥민 선수가 1992년생이라서 이제 베테랑 반열에 올라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축구에서 뭐 이번 시즌에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살인적인 일정, 경기 숫자가 너무 많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번 시즌 유럽 축구의 본격적인 일정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즌 초반이고요. 예. 그리고 토트넘도 이번 시즌에 유로파 리그를 나가면서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대항전 이제 한 경기 했고요. 네, 프리미어 리그도 이제 리그 6경기라서 이번 시즌의 일정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 몸에 무리가 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예. 다만 그동안 누적된 피로, 손흥민 선수도 계속 대표팀을 오가면서 장기간 비행 시간이 있고 네, 그런 피로도가 긴 시간 동안 분명히 축적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여판에 미쳤을 거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죠. 예, 이렇게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부상 여부도 관심이고 지금 3, 4차전 상당히 강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각각의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수비의 핵인 김민재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참 좋아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이번 활약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재 선수가 소속팀에서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칭 스텝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었던 토마스 투엘 감독은 팀을 제대로 휘어잡지를 못하면서 대부분의 선수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형태의 전략 전술을 취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시즌에 부임한 콤파니 감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비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큰 무대에서 아닌 활약을 했었고 또뭐 우승 타이틀을 가져보기도 했었고 네, 그런 경험이 많은 좋은 수비수 출신의 감독인 만큼 김민재 선수에게 디테일 있게 지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실제로 이번 시즌 초반에 경기 운영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바이에른 뮌헨다운 경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 김민재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하면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물론 이기진 못했습니다만 뒤쪽에서 수비적인 공헌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표팀 와서도 이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바이에른 뮌헨과 지금 대표팀의 어떤 차이점은 파트너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를 우리 대표팀도 빨리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에서 어떻게 활약하게 만들 건지 네, 그 세밀한 부분 역시도 대표팀에 좀 가미가 돼야만 또 김민재 선수가 소속팀에서 하는 것처럼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럼 우리의 상대는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요르단을 이제 원정 경기에서 치르게 됩니다. 요르단은 지금 뭐 어떤 상황인가요? 요르단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요르단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예. 그래서 원정 경기라는 부담은 가지고 싸우지만 요르단은 핵심 선수 두 선수가 결장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빠진 요르단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알무타리 선수랑 알 나이맛이라는 공격 선수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와 윙포워드가 부상 때문에 아마 이번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요르단 대표팀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두 경기 가운데는 물론 요르단 원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히려 이라크와의 홈 경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상대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뭐 우리 팀 역시도 두 경기 연속성 가지고 잘할 수 있게 만든가 동시에 네, 이라크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라크는 한때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도 올랐었던 스페인 출신의 이제 카사스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대표팀 부임하고 나서 탄탄하게 이제 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지난 아시안컵 직전에 있었던 평가전에서 물론 우리가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진 상태로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그 경기 쉽지 않았고요. 1대0으로 이겼거든요. 네, 쉽지 않았고 최근에 이라크를 만나서 우리가 상대 전적에서는 어떤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게 이라크를 상대로 대승을 한다거나 공격적으로 계속 기회를 많이 만든다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좀 박빙의 승부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 경기라고 안심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단단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이 3, 4차전에서 선전해 주길 바라는데 지금 내외부적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지금 앞서 감독 선임 논란으로 현재 홍명보 감독이 국회에 출석을 하기도 했고 이제 내일 모레 문체부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선수들도 이 부분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발표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잘못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거고요. 이 문제가 정회장의 이제 4선 연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와 또 홍 감독의 사임이 아니라면 사실 대표팀이 소집될 때마다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 거고요. 그리고 예. 이 문제가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강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월드컵에 못 나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월드컵에 못 나가는 불상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월드컵을 인질로 삼아서 우리가 불공정, 부적격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나가는 거지 문제를 지적한 사람을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홍명보 감독이 2기 명단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듣고 다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차 예선 10월 소집 대한축구대표팀 명단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대한축구협회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선언했습니다. 먼저 시리아 분담에 앞서서 먼저 오늘 이번 경기에 대한 10월 경기에 대한 명단에 대한 선발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경기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대 역시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 팀 역시도 좋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발한 선수들은 지난 9월에 있었던 경기를 보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선수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뭐 여러분들도 오늘 아시겠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지금 이제 출전 여부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소통을 했고요. 지금 본인이 느끼는 거는 조금씩 호전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지금 당장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또 본인 또 클럽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경기가 또 남아 있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하는 여부에 따라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되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정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수가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컨디션적인 측면 또 체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2026년 본선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본선에서의 어떤 경기력 또한 굉장히 우리 팀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클럽과 또 선수 본인 그리고 또 좀 저희 협회하고 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무리시키지 않으면서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 중에 대체적으로 한 소속팀에서 70분 이상은 다 경기에 꾸준하게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황희찬 선수만 경기에 좀 많이 출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황희찬 선수를 뽑은 이유는 대표팀이라는 거는 그 선수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와서 또 새롭게 태어나는 또 탄생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또 팀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선수가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해서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지난 저희가 그 오만전도 마찬가지고 황희찬 선수는 팀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집을 해서 뭐 이번 역시 물론 이제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컨디션인지 서로 좀 대화해서 이번 경기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대표팀 홍명보 감독으로부터 이번 후직 명단에 대한 선발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TV 김효혁 기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경기 출전할 수 없는 몸 상태라면 그에 대한 플랜 B라고 해야 되나?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가 뭐 본인은 뭐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뭐 그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무리를 시켜가지고 선수를 어려움에 겪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손흥민 선수가 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플랜 B는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감독님 지난번에 국회 현안질의 출석하시면서 그 일정으로 유럽에서 몇몇 선수들 체크를 할 선수들이 있었는데 체크를 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번 명단 발표에 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주한 코치가 유럽에 나가가지고 뭐 선수를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해서 그 선수가 이 안에 포함이 됐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럽에 한 30여 명 정도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은 뭐 물론 지금 우리가 항상 대표팀에 들어오는 선수들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 자원이거든요.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 명단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보고 싶었던 선수도 많이 있었고, 근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계속 그 선수들을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정했으면은 꾸준하게 지켜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권혁규 선수도 최초 발탁됐고 지금 중원이나 보면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단 발표에서 어떤 부분에 또 주안점을 뒀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경기가 어웨이 경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홈 경기인데 아무래도 그 선수들의 시차, 그 다음에 컨디션 이거 역시 굉장히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에서 중동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하고 선수들이 그 시차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좀 더 나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포지션에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권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저녁에도 70분 이상 경기를 뛴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점차 그 앞으로 뭐 지금 당장은 그 선수를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 자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지난 1차 저희 소집 때도 어린 선수가 두세 명이 들어왔지만은 이 선수들은 계속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꾸준히 지켜보는 과정 중에 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의 선발 배경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이 직접 손흥민 선수와 소통을 해본 결과 당장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고요. 이 컨디션과 체력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황희찬 선수와 관련해서도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으로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고요. 이번
이밖에 버밍엄시티의 백승호 선수도 합류를 했고 하이버니언의 권혁규 선수도 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좀 눈에 띈 내용이 있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변화의 폭이 예상대로 크지 않았습니다. 연속성 측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9월 월드컵 예선에서 중용됐던 선수들이 대부분 발탁이 됐고요. 젊은 선수들 쪽에 소폭의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에게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백승호 선수라든가 권혁규 같은 선수들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이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풀백에 대한 고민, 측면 수비수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이번에 왼쪽 수비수로 박민규 선수가 발탁이 됐는데 계속해서 측면 수비 쪽은 새로운 선수를 관찰하고 발굴하면서 월드컵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잘 밟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박민규 선수의 발탁도 이번 명단에서는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고요. 공격 쪽에 추가 공격수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민규 선수라든가 오세훈 선수가 지난번에 발탁이 됐고 이번에도 계속 이름을 올렸는데 이영준 선수, 스위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영준 선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이번 명단에는 이제 오영규 선수가 발탁되고 이영준 선수는 아마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은데 두 선수 다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대목이고요. 이제 어떤 선수들이 선택이 되느냐 그것은 오롯이 이 코칭 스태프의 몫인데 오영규 선수는 워낙 발표 직전에 막 활약을 하기 시작해서 이번 명단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다만 11월 달에는 이 활약을 이어가면은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오영규 선수는 그동안 대표팀에서의 경험이 있고 반면에 이영준 선수는 아직 대표팀에서의 경험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또 10월 달에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코칭 스태프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그간의 경험을 높이 사서 오영규 선수를 발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명단 분석해 주시면서 공격 쪽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손흥민 선수가 일단 발탁이 되긴 됐습니다. 직접 홍명보 감독이 대화를 나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당장 출전은 불투명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플랜 B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격 쪽에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어떤 라인업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경기들을 그간 대표팀에서 안 치러본 건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코칭 스태프들이 얼마나 분석하고 확보해서 이제 팀을 준비하느냐인데 사실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만에 하나 빠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전력에 있어서 큰 손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측면 윙포워드라든가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배치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지난 오만 원정에서는 동시에 기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이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에서는 두 선수를 동시에 선발 출전시키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당장에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대안은 얼마든지 마련은 가능하겠지만 네, 우리 대표팀의 전력 손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